경매수걸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수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국유지나 공유지? 그것을 공유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어. 이런 물건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익은 뒷받침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뭔지는 알겠는데 공유지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은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갖고 있으면 시유지가 되는 거고 군이 갖고 있으면 군유지 또는 뭐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다든가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23 타경 68625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이고요. 총 7필지가 경매에 나왔네요. 용도는 국어이고요. 한 필지만 국어이고 나머지 6필지는 또 다른 지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분 토지이고 면적은 74평, 그리고 감정가가 2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번 유찰된 상태에서 3명 입찰을 했습니다. 3명 입찰해서 와, 낙찰가가 신권을 넘겨서 낙찰이 됐네요. 그런데 최종 기일 결과 이후 취하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 소송 대리인이 또 취하서를 제출을 해서 이 물건은 취하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국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지? 그렇죠. 이제 물길이 국어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물길이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거의 도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경매 물건에서 나오기도 힘들거니와 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도로가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도시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총 7필지가 경매에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국어 2.6평하고 나머지는 다 농지이네요. 농지이고 7분의 2 지분으로 경매에 나온 상태입니다. 7분의 2 치고는 감정가가 꽤 높지 않아? 그렇죠. 2억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분인데도 이렇게 감정가가 높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에 대한 값어치가 더 있다라는 거야.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도로잖아요. 그렇지. 현황 도로이고 이 국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에. 그리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분으로 경매에 나온 상태고요.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저렇게 큰 도로가 있을 곳은 분명히 시골은 아니잖아. 시골이 아닌 곳에다가 양쪽으로 도로가 끼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탐을 냈을 거야 아마. 자, 현황 답이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작은 소로하고 그리고 여기 큰 트럭이 다니는 이 길 사이에 있는 이 답인 것 같아요. 저게 농지의 기능을 얼마나 하겠냐고. 단순히 농지가 저렇게 비싸네? 아니 지분 토지인데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데 저 지나다니는 차량을 보고 또 도심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농지로 볼 수가 없는 농지거든. 자, 이렇게 4차선 도로가 있고 이쪽 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논에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로를 끼어 있고 또 도심화가 진행된 곳에 농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3번 물건이에요. 여러 물건 번호로 경매가 진행됐는데 여기도 지금 2필지가 경매에 나온 상태이고 이 땅도 지분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로 낙찰자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취하가 됐네요. 낙찰 금액도 상당히 세. 그러니까 이 낙찰 금액이 상당히 세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저 사람만 높게 썼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정도 금액으로 입찰해서 낙찰까지 쭉 이어져 왔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도심가가 진행된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값어치가 크다라는 거죠.
지적도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큰 도로가 있고 양쪽 옆으로 또 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필지가 경매로 나온 땅이고 이 땅도 마찬가지로 지분이겠죠. 그렇지. 근데 땅 모양이 좋아. 그러네요. 네모 반듯한 땅에다가 양쪽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도로 옆으로 이 벽면이 있고 그 밑으로 양쪽 소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포도밭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여기만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 고층 건물이 눈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도심화가 진행된 곳에 농지 또 포도밭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포도밭도 여차하면 저렇게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으로는 도심화가 되어 있는 땅이고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번화가 인근에 있는 이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화성 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심화서 근접돼 있다, 도심화된 곳보다 조금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화성 땅 같은 경우는 꼭 임장을 나가시고 실질적으로 자신으로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분의 2 지분이 경매에 나온 상태인데 나머지 7분의 5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땅을 낙찰받으면 그 이후의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찰 받게 되면 이 경기도와 과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매입 요구를 신청을 할 것인지 뭐 그것은 낙찰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공유 관계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쉽다고 봐. 그러면 공유물 분할을 얘기하셨는데 현물 분할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또 모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나눠놨을 때 독립적인 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물 분할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왜 취하가 됐을까요? 왜 취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채권자나 채무자가 이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얼른 뺀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경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경매에서 시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게 되면 이렇게 가끔 채권자나 채무자가 경매 자체를 취하시켜버리는 것이 나오는데 낙찰자 입장에서 힘 빠지지만 그래도 이런 물건을 누군가는 눈여겨보고 가치 있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공유지분으로 나오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유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소유권만 나눠졌을 뿐이지 권리 행사는 아무리 조금 가지고 있어도 저 공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